네, 오늘 시장 시작하기 전에 미리 또 전략을 세워봐야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릴게요. 위즈인베스트의 김영철 팀장 그리고 김종효 위원과 함께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어쨌든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좀 매기가 좀 더 쏠리는 양상이었는데 셀트리온도 다시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바이오 제약주들 강세가 다시 시현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강세 흐름들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일단 뭐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국인들 수급이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난주 이제 수요일, 목요일 날 변동성이 좀 있었었던 부분들인데 그때 아마 코멘트 하기를 기관들이 이제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좀 차익 실현을 하고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거래소에다가 쏠지 아니면 코스닥에다가 재차 다시 이제 뭐 자금을 쏟아부을지 그 부분들을 이제 좀 조율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자금이 결국에는 코스닥 쪽으로 다시 들어왔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부분들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뭐 외국인들이랑 기관이 같이 뭐 흔히 말하는 뭐 콜라보를 통해서 그냥 뭐 시장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어제 이제 강했었던 게 그 제약 바이오 그리고 이제 뭐 화장품 섹터일 텐데요. 이쪽에 대한 부분들은 트레이딩이 유효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밑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홀딩할 수 있는 구간, 수익률 극대화할 수 있는 구간이고 신규로 지집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길게 보기보다는 좀 변동성이 확대될 수가 있으니까 트레이딩 정도는 유효하다. 근데 트레이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이쪽 섹터를 안 가지고 있으면 지수를 아웃퍼폼하기에는 사실 쉽지는 않은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은 좀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은 어제 이제 그 상승들을 끌어올린 게 결국에는 외국인들이랑 특히나 기관이 뭐 셀트리온 그리고 이제 뭐 한미약품이나 아니면은 뭐 산성에렌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이런 종목들을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이제 끌어올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쪽 섹터에 대한 부분들은 관심은 유효하다. 그리고 트레이딩도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트레이딩 하려면 투자 지표, 그러니까 이 종목들을 굳이 매수를 하거나 매수를 하지 않아도 이 업종 내에서 어쨌든 상승률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는 것처럼 셀트리온 거래소에서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한미약품 그리고 이제 뭐 화장품 같은 경우에 거래소에서는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산성에렌스 이거를 투자 지표로 보고선 이쪽 섹터에 대한 관심은 유효하게 좀 작용을 해야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변동성 확대에 따라서 또 트레이딩 관점에서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현재 구간에서 제약주들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건 딱 한 가지라고 봅니다. 해외 성장 기대감이거든요. 네. 어차피 국내 쪽에서는 추가적인 모멘텀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뭐 신약이 나온다고 해도 과거처럼 이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해외 쪽으로 나가서 지금 해외 쪽에서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싼 약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단백질 신약 하나에 보통 1년간 들어가는 돈이 1,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대부분.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당연히 이거보다 싼 약을 찾는데 주력할 수밖에 없고 그게 오바마 케어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핵심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세트를 중심으로 혹은 우리나라의 이제 한미약품 같은 회사를 중심으로 신약 개발 능력이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는 기업들의 최근에 주가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들 덩달아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어떻게 보면 메디톡스라고 봐야 되겠죠. 브라질, 콜롬비아를 기점으로 아래위로 뻗어나가면서 수출 물량을 늘려나갔기 때문에 현재 이런 밸류에이션에 계속 주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건데 그런 관점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지금 제약업종들이 좋고 미국 시장에서 좋으니까 같이 덩달아 올라간 종목군들이 너무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주 정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조정시 매수 관점이지만 나머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머리를 식혀가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뭐 오늘 당장 팔라는 것은 아니지만 주도주가 아닌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조금 시각을 낮춰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제약 바이오 업종의 강세가 실현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주도들을 또 골라내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또 이와 함께 코스닥 시장에서도 현대차와 관련된 부품주들의 약세가 좀 두드러졌습니다. 아무래도 환율에 대한 영향이 큰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영향을 받게 되겠죠? 일단은 뭐 현대차 자체가 좀 부진하기 때문에 부품들도 같이 움직인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뭐 네. 시장에서 아모레퍼시픽이 강하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에 뭐 납품하는 뭐 기타 이제 그 화장품 원료 업체들이 강한 거랑 같은
뭐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 자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한 2, 3개월 전부터 16만 원, 18만 원 그 박스 구간에서 트레이딩 전략 외에는 딱히 뭐 강하게 추세 전환을 하기에는 어렵다라고 이제 좀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사실 이제 그 원화가 약세,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하면서 결국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18만 원 고지 딱 보고선 다시 이제 내려오는 부분들이거든요. 아직까지도 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추세를 강하게 돌릴 만한 요인은 크게 없다. 18만 원 그리고 16만 원 이 부분에서 박스권 트레이딩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장에서 지금 뭐 현대차 수급 부분들이나 이제 뭐좀 조정을 받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일단은 뭐 시장에서 해석하기에는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미진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들, 과거 이제 현대차 주가를 끌어내렸던 부분들은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었고 두 번째 심리적으로 요인이 작용했었던 게 이제 엔화에 대한 부분들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서 엔화 약세 그리고 유로화 약세 그리고 현대차가 이제 뭐 진출을 하고 있는 이제 뭐 신흥 시장이라고 하고 있는 뭐 러시아나 브라질 이쪽 같은 경우에 뭐 루브르화나 이제 헤아라 이런 통화들까지 이제 약세를 좀 보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실적에 부진하게 좀 작용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더 크게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16만 원 언더나 16만 원 초반까지 내려올 때까지는 뭐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는 전략이 좀 나을 것 같고요. 뭐 목표도 크게 잡을 필요 없이 18만 원까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부품주에 대한 관심은 조금 뭐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수급청만 보시더라도 현대차, 기아차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왔는데 현대모비스나 이제 뭐 현대위아나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여전히 이제 좀 매수의 관점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그리고 그보다 더 작은 종목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뭐 그 한국단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커넥터 전장 부품 쪽이기 때문에 이쪽 뭐 한 세 종목 정도는 뭐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현대차는 16만 원에서 18만 원대 박스권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투자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현대차 이제 또 본격적으로 1분기 어닝 시즌을 앞두고 1분기 실적은 역시나 부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위원님은 어떻게 접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나요? 짧게 보시는 분들이 현대차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뭐 길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1분기 실적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잘 살펴봐야 되는 게 분명히 환율이 기본적으로 다른 수출주에도 동일하게 작용을 하는데 IT주는 밀어올리고 자동차주만 내려가는 것은 자동차가 부진할 만한 뭔가의 이유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럼 그 부진한 이유가 1분기가 끝이냐 2분기까지 이어지느냐가 핵심인 거고요. 만약에 정말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1분기가 끝이라면 1분기 말이 아니라 지금부터 서서히 이제 매수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뭐 예전부터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장 부품, 뭐 타이어 이렇게 해외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부품주를 중심으로 사는 것이 가장 맞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완성차 또 완성차를 쫓아갈 수 있는 현대위아 같은 종목군들을 사는 게 순서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뭐 좀 느긋한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지금 당장 이 종목으로 매매해서 시장의 지수를 이기기엔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단기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또 조정이 들어올 때 매수를 시도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내주셨고 일단 실적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언제 턴어라운드 한지 그 시점, 분기점을 확연하게 모습이 드러나야 다시 한 번 더 전략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때 전체적으로 또 시장 전략을 세워봐야겠죠. 어제 시장을 봤을 때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매기가 더 집중되는 양상이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 상승 랠리를 또 한 번 기대해봐도 될까요? 일단은 뭐 추세는 유효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사실 네. 이제 거래소 지수 같은 경우에 뭐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채널대 상단에 있는 부분들이고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려면 뚜렷한 또다시 뭐 모멘텀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모멘텀이 살짝 이제 좀 부진한 흐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준비된 차트를 뭐 잠깐만 띄워주시면은 지난주 아마 그 수요일 날 이제 뭐 한 1%대 조정받고 목요일 날 나왔을 때 이제 21선이랑 그다음에 620선 자리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다. 이탈이 되지 않으면은 그 추세선을 뭐 화면을 보시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뭐 동그라미 2번 정도가 나타난 그 자리가 20선 부근에서 추세가 유효하게 작년 12월 달부터 이어지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이탈하기 전까지는 사실 코스닥이 꺾이기에는 쉽지는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기관 수급이 강하게 뒷받침되는 종목 위주로 뭐 트레이딩 전략을 좀 짜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추세대가 조금 더 올라왔기 때문에 뭐 21선, 630선 이탈
전까지는 뭐 코스닥 추세는 좀 유효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오늘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종목은 사실 이제 뭐 코스닥 어제 너무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좀 움직일 만한 종목은 한샘이 좀 눈에 들어온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최근에 고점에서 좀 조정을 받고 옆으로 좀 횡보하는 가운데 수급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한 4거래일 정도 또 강하게 매수세가 좀 들어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그 한샘 뭐 사실 뭐 건자재주 뭐 가구 리모델링 관련주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한샘이 좀 쉬고 있는 동안에 뭐 페인트 관련주나 아니면 시멘트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뭐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샘도 뭐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실적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2015년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한 3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저가 쪽으로도 MS를 확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현금 축적된 현금이 좀 많기 때문에 사업 다각화에 대한 부분들도 좀 나타날 수 있어서 한샘 같은 경우에는 좀 정고점까지는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코스닥이 일단 21선 지지를 받으면서 추세 상승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관이 수급에 몰리는 종목들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유망주로는 올해 성장 기대되는 호실적이 예상이 되는 한샘까지 꼽아주셨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분 위즈인베스트의 김형철 팀장 그리고 김종효 전문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